요즘 TV를 보면 그야말로 먹방이 대세입니다. 유명 셰프가 등장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이 주인공인 프로그램, 심지어 외국인까지 출연해서 한국의 유명 맛집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박 맛집을 찾아가 요리 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서 공개한 레시피 등 음식 요리법은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음식과 요리에 대한 특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특허는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식품 분야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1991년 91건, 92년 6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엔 무려 4,000건이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간판에 크게 특허 번호를 적어 놓았다든지 매장 내부에 특허증이 붙어 있는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롭고 진보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 요리법에 있어서도 기존 요리법과 달리 새롭고 진보한 요소가 다른 음식과 확실히 구분된다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특허는 다른 상품의 특허와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공을 기울여 음식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특허를 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특허를 보고 다른 이가 그대로 내 노력을 쉽게 베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결과물인 음식만을 보고 특허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내 특허 레시피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금씩만 다르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었다고 한다면 과연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요리 레시피는 그 권리 범위가 넓어 강한 특허를 보장받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소불고기 양념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했을 때 설탕 20g, 표고버섯 50g, 간장 5스푼 등으로 구성된 특허 레시피를 보고 만든 올리고당 30g, 표고버섯 80g, 간장 3스푼, 소금 2스푼 등의 변형 레시피는 그 권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권리 행사는 못하면서 내가 공들인 요리 비법만을 공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그 제조법을 처음부터 특허화하지 않고 내부의 기밀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 특허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많은 유명 음식점들이 특허증을 붙인 채 영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특허 문서를 보고 아무리 따라해도 손맛과 노하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따라할 테면 해보라는 자신감으로 특허를 내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특허 자체가 소비자에게 강한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을 하고 계시거나 요식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레시피를 특허로 만들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식품 관련 특허는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레시피의 모든 과정을 특허로 등록해 카피 요리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 비공개로 나만의 요리법을 지킬 것인지, 혹은 특허를 내더라도 진짜 비법은 비공개로 한 채 전략적으로 부분 특허를 낼 것인지 등의 판단이 그것입니다. 또한 레시피는 다른 사람이 음식을 통해 역설계해서 모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특허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각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허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권리를 만들 수 있는지 등의 권리화 전략은 처음부터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힘들게 만들어낸 나의 레시피. 이게 무슨 특허가 되겠어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특허와 변리사를 기억해 주세요. 특허 출원과 비법 유지. 변리사와 함께 한다면 최고의 맛있는 레시피 특허로 완성됩니다.